안녕하세요. 조규 대표입니다. 이거 오랜만에 유튜브 생방송을 한 1년 한 6개월 정도 만에 하게 되네요. 어, 제가 한국경제TV에서 모르시는 분도 있고 좀 아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한국경제TV의 첫 방송을 1999년도 12월 달에 했습니다. 그 겨울에.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25년 동안 하다가 이제 1년 6개월 전에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좀 쉬었거든요. 근데 그게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하려니까 굉장히 좀 어색하기도 하지만 이제 앞으로 매주 수요일 날 12시 30분에서 1시 40분까지 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인사를 해야 되는데 뭐 채팅창에 몇 분들 들어오고 예 어쨌든 그러고요.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지만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날 좀 나른한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재밌게 했으면 좋겠고 다들 점심 시간인데 점심 식사하는 시점에 그 제가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드리고 좀 좋은 정보가 될 수 있게끔 좀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렇게 라이브 잘 안 하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방송 잘 안 하고 막 나름 이게 좀 비싸게 구는 전문가인데 또 오늘 제가 한번 이렇게 딱 와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얘기를 좀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장중 흐름을 좀 봐드릴게요. 일단 먼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보시면 일단은 최근에요. 되게 재밌는 일이 하나 벌어지고 있는 게 2차 전지도 섹터별로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도 이재용 회장이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얘기하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막 올라가잖아요. 삼성전기하고 또 연합한다고 올라가고 그런 형태의 흐름이고 상대적으로 조선주는 조금 버티긴 하는데 DS 다 AS에 드릴게요. 약간 약하고요. 방산주는 조금 힘들죠 지금. 제가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방산주는 이제 좀 다 된 것 같다. 그리고 나머지 섹터들은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크게 보이는 게 없습니다. 뭐 제약바이오는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가 왜 약한가 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언제부턴가 하면 조만간에 이제 제약바이오 15% 관세 물죠, 그죠? 요게 이제 가장 큰 영향이 있고 제약바이오는 올라가려면 페드에서 그걸 해줘야 되는데 금리 인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금리 인하 안 하잖아요. 오늘 저녁 내일 새벽이죠. 이제 FOMC가 시작되는데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제약바이오는 조금 이제 정체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현대차그룹주 그러니까 이건 왜 가느냐? 이제 관세가 한국을 제외하고는 다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연장이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이제 한국만 남았는데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잘 보고 하겠죠. 왜냐하면 EU 같은 경우가 무관세로 미국은 EU에 진출하고 EU는 15%, 유럽은 15% 받잖아요. 그러니까 잘만 하면 자동차도 이제 관세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형태의 흐름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2차 전지하고 반도체의 반등 이런 거는 최근에 오늘 LG에너솔루션의 그 수주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그러니까 테슬라하고의 그 대량 수주 이런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들을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됐죠? 야, 제가 보세요. 얼마나 스피드하게 했는지 보세요. 제가 이게 큐시트 보면 5분 동안 인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사 1분도 안 하고요. 지금 2분 만에 오늘 장 흐름 다 체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스피드하게 가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이제 채팅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좀 재밌게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들 좀 많이 얘기도 하고 궁금한 것도 올려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재밌는 거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연간 수급 있거든요. 요거 보이세요? 참 되게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서 요거 설명드리려고 우리가 2000년도하고 202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아시죠? 그 동학개미 운동이 2000년하고 2021년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학개미 운동 할 때 개인들 여기 보시면 여기 파란색 있는 게 개인들이거든요. 아니다. 제가 착각. 예. 요거 보세요. 이제 요게 개인들이 파란색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 외국인들은 주황색, 분홍색이라 그래야 되나? 그리고 기관이 이제 녹색 있는데 외국인들이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이렇게 많이 샀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샀죠.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은 요 언제 샀는가 하면 요게 3,100에서 3,300대예요. 이게 잘 안 나오네요. 어쨌든 3,300대인데 그 우리가 이제 보통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 샀던 개인들의 매물이 가득 차 있는 3,100에서 3,300까지 돌파할 때는 매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쉽게 3,100하고 3,300을 못 돌파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게 되게 재밌는 일인데 요게 매물로 작용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뭔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언뜻 보면 3,100하고 3,300을 동학개미 운동 때 개인들이 많이 샀으니까 그쪽으로 올라오면 매물대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샀던 대부분의 종목들이 네이버, 카카오, 2차전지,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게임주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그때 한참 주도주로 많이 잘 갔던 종목들이죠. 근데 그런 게 옛날에는 시가총액이 많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2차전지나 삼성전자가 많이 빠져버렸잖아요. 그 시가총액이 많이 줄은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제가 한번 다시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HTS를 가서 보여드릴게요. 다 지우고 자 HTS를 보여드리면 제 소를 마침하고 제가 되게 재밌는 거 하나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 보세요. 지금 시가총액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상위 종목들 있죠.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 한번 시가총액 최근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쭉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제가 다 여러분들 잘 보이시게 다 깨끗하게 지우고 재밌다 이거 지우는 거. 이게 옛날 인형 눈 붙이는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재밌네. 한꺼번에 지우도 재밌는데 이거 지금 재밌네. 자 보세요. 근데 보세요. 오늘 삼성전자 3%인데 그 밑에 보면 시가총액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6이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 8이죠.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랐죠. 그러니까 방산주하고 조선주가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금융주가 시가총액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자나 2차 전지를 땡기지 않으면 시가총액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동학개미 운동할 때 3,100에서 3,300의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매물을 돌파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개인들의 매물 그대로 놔두고도 다른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땡겨버리니까 가볍게 3,300으로 가버리잖아요. 3,200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걸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어느 지수대에서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형태의 흐름을 봤을 때 이게 매물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년 상반기까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요게 매물대가 많은 그러니까 2020년, 2021년도에 개인들이 많이 샀던 업종 고점에서 물렸던 업종이었던 거고 개인들이 많이 사지 않은 업종인데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가서 가는 업종이었던 거고 요걸 분리해 줘야지만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시장을 분석할 때 굉장히 편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개인들이 뭐 102조가 있는데 이거를 매물대가 막 몰려 있어도 전혀 상관없이 우리나라 시장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부터는 굉장히 이전보다는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제 계획인데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제 계획입니다만 여담으로
어, 제가 매번 제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제 주변에 제가 원래 이제 트레이드고 요즘은 매매를 직접 하거든요. 저는 파생 이제 전문 이거 주식도 이제 굉장히 좀 중기 투자를 많이 하는데 제 주변에 제야 고수들이 많습니다. 방송은 잘 안 나오는데 매매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한 40대, 30대는 20대, 30대는 다 탓하고요. 단타는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40대, 50대 중에 돈을 주식에서 굉장히 많이 버신 분도 있는데 그분들을 제가 초청을 하려고요. 그래갖고 저하고 같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같이 방송도 하고 얘기도 하고 막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니까 저 혼자 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하는데 제가 왜 이제 요 설명을 했느냐?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제가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이제부터 시나리오를 제가 한번 꺼볼게요. 만약에 어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이제 정책위 위원장이 이제 연말에 양도세를 50억에서 10억으로 인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채팅창에서 여러분들 물어보면 양도세 인하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그 사람들 얘기로는 뭐 주식을 1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도 한 8%밖에 안 된대. 그걸 위해서 뭐 다들 해주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주식 시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라는 게 뭐 데이터만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도세가 10억 이상 가진 사람들이 8%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많은 사람, 그러니까 만약에 방산주라든지 조선주라든지 아니면 그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만약에 난 이제는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매도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가총액이 조선하고 방산이 많이 올라왔다고요. 그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영향을 미치는 게 개인 투자자한테 영향을 미치는 구조죠. 그러니까 10억 이상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8%든 7%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팔았을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태가 이거기 때문에 그럼 또 연말 이후에 또 연초에 또 사야 되는 이런 굉장히 힘든 악순환을 반복하잖아요. 이거 장기 투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중기 투자가. 그런데 이제 그건 어디까지나 비판하는 사람들의 몫이고 비판은 비판으로 하고요. 우리는 이게 이제 됐을 때와 안 됐을 때를 비교해서 한번 시나리오를 짜보자고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양도세 이슈가 됐잖아요. 진짜 막 밀어붙였어. 더불어민주당 메인 세력들이. 그러니까 50억이 10억이 됐네. 그럼 이건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요? 주식으로 그러니까 연말에 뭐 주식을 팔면 된다? 이런 단순한 작전을 짜고 갈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잘 보세요. 만약에 제가 세력이라면 연말에 50억에서 10억으로 양도세가 축소됐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예, 연말 전에 주도주 땡기겠죠. 그래갖고 이빠이 땡겨놓고 10월 달부터 팰 겁니다. 왜냐하면 이빠이는 뭐 유튜브니까 어쩔 수 없죠. 방송에서는 안 되죠. 근데 엄청 땡겨놓고 팰 때 내려오는 폭을 감안해서 더 땡겨놓고 이렇게 매도를 치겠죠. 그러면 제가 세력이라면 조선이나 방산주는요. 땡겨놓고 패고 땡겨놓고 패고 땡겨놓고 패고 갑니다. 언제까지? 9월까지. 9월 말까지.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양도세에 취약하니까 많이 못 올라갔던 낙폭과대주 있죠. 뭐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게임주라든지 뭐 바이오는 장에 많이 올라간 종목도 장에 못 올라간 종목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양도세 이슈하고 상관없이 그런 어떤 재료에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내버려 두고 그럼 낙폭과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들은 조선하고 방산이 꺾여야지만 땡길 거 아니에요. 빠지진 않겠지만 그죠? 개별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바닥을 잡아주는 형태로 취하면서 나중에 조선하고 방산이 꺾일 때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땡길 수 있겠죠. 그러면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바닥에서 많은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걔가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게 봤습니까? 그러면
이 메이저들이 양도세를 피해서 조선이나 방산을 패고 낙폭과대, 상대적으로 양도세에 대한 그 위험 수위가 없는 낙폭과대주로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메이저들이 입질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됐다. 뭐 공매도 청산이 됐든 아니면 실적 개선이 됐든 간에 어떤 형태든 간에 그러면 그런 거래량이 터지지 않을 때는 그리고 조선이나 방산이 본격적으로 큰 개파락, 특히 또 주봉이겠죠. 큰 개파락으로 장대 음봉이 나오지 않을 때는 쉽게 여러분들이 이 주도주를 놓쳤다고 주도주가 꺾일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방산주도 약간 실적 대비해서 좀 오버슈팅 한 건 맞지만 절대로 양도세 이슈가 딱 나온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런 세력들의 의도를 좀 파악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력일 때 어떻게 하냐? 될 것 같긴 하죠. 지금 원체 뭐 이소영 의원은 한 사람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주가지수 5천이나 그래 놓고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장 최근에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그게 있어요. 뭐냐면 대표님 3분기는 주도주가 뭡니까? 라고 이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분들 주도주를 알려면 히스토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방금 제가 얘기했죠. 조선이라든지 방산은 작년 하반기부터 땡겼단 말이에요. 근데 방산은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것 치고는 오버슈팅 했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력들이 양도세가 50억에서 10억까지 떨어질 때 그 세력들이 팔기 위해서는 끌어올리면서 팔아야 되잖아요. 넘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방산주는 이제 추세적으로 가기는 좀 힘들겠죠. 그 대신에 얘네들이 테크니컬하게 언제 양도세 이슈를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이익을 시켜서 개인한테 떠넘기냐 이 개념이고 조선은 개념 자체가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미국의 관세 협상을 할 때 유리한 조건, 즉 한국 조선 산업에 대한 협력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갔다면 그것도 있죠. 사실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지만 방산주와 조선주는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산주는 실적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분기로 바로 땡겨서 반영을 하지만 조선주는 그게 아니죠. 3년치, 4년치 수주를 받으면 그게 선수금, 중도금, 그 다음에 납입금 이렇게 해서 점점 이익 구조가 3년에 걸쳐서 올라가는 구조. 그러니까 한 8년 정도 쉬었다가 구조 조정을 하고 나서 코스트를 까면서 이익은 점점 반영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가서 양도세 이슈 때문에 조금 눌림목 기간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은 완전히 달 수 있죠.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다시 올라갈 수 있죠. 방사는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3분기 주도주 얘기를 하면서 3분기에 만약 10월 달부터 양도세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 세력들이 만약에 핸들링을 한다 그러면 3분기에는 조선주하고 방산주 어떻게든 간에 위에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겨야 되니까 단기적으로는 조선주는 그러면 쉽게 잘 안 빠지겠죠. 지수를 잡아주는 형태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 빠졌다 올라가면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겨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 조선하고 방산주에 대한 부분들을 빠지지 않은 다음에야 아무리 재료가 좋고 뭐 삼성자가 테슬라에 어떤 대형 호재가 있고 2차 전지가 뭐 LG 에너지 솔루션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얘는 그냥 순환매예요. 거래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분기는 주도주가 없는 거죠. 기존에 갔던 주도주도 양도세 이슈 때문에 더 땡기지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낙폭과대주도 이 조선주나 방산주가 일정 부분 차익실을 해야 그 자금을 갖고 들어가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고.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 메이저 입장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2차 전지를 다 땡길 수 있을까요? 반도체를 다 땡길 수 있을까요? 게임들 다 땡길 수 있을까요? 바이오주도 다 땡길 수 있을까요? 낙폭과대주 안 되죠. 종목별로 재료가 있는 종목들 선별적으로 땡기겠죠. 땡겼다가 내리고 땡겼다가 내리고. 그러면 3분기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춘추 종목 시대의 도래다 이렇게. 그러면 3분기는 조선주나 방산주 이런 거 해봐야 막 추세 따라잡고 막 해봐야 돈 안 되죠. 이런 종목들은 좀 과하게 좀 출렁거릴 때
잡고 가면 되고 저는 방산주는 반대. 방산주는 출렁거리라도 하면 안 되고 바이오나 2차 전지는 이제부터 종목 선별해야 되죠. 다 가는 게 아니니까. 나중엔 갈 수 있겠지만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엔터도 지금 하이브 지금 막 세무조사 들어오고 지금 난리죠. 그런데다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섹터의 종목들이 다 어떻게 해요? 예, 같게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도주라는 건 그 섹터에 있는 종목들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도 보시면 최근에 보면 LG 에너지솔루션 갔고요. 오늘 이제 SDI 삼성전자와 그 이슈가 있으니까 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반도체도요. 삼성전자, 테슬라와 계약했는데 따른 수혜가 되는 종목들 위주로 가고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같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가니까 대덕전자 가는 거고 하나마이크론 가는 거고 PCB 업체죠. 그러니까 이제는 2분기까지 그러니까 작년에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올해 2분기까지는 좀 편하게 매매를 했다면 그냥 잘 되는 업종에 그냥 아무 종목을 사서 묻어버렸다. 그러면 돈이 될 수 있지만 3분기는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료에 따라서 종목 각 섹터별 종목들도 이제 얘는 진짜 수혜가 된다. 얘는 수혜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어떻게 해요? 가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춘추 종목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종목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아, 나 그거 귀찮아. 정말 짜증나. 그러면 4분기에 주도주로 갈 수 있는 종목들 미리 선반영해서 매집하는 게 낫죠. 그럼 4분기에 어떤 게 갈 건데요? 그 뒤에 가서 하고.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반도체 테슬라고 하면서 그런 변화가 온다는 거죠. 또 하나 제가 뭘 얘기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최근에 또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했어요. 대표님, 2차 전지가 가기는 가는 겁니까? 삼성전자 가게는 가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왜 코스닥에 있는 2차 전지는 못 가고 예전에는 안 가던 거래소에 있는 2차 전지 오늘도 삼성 SDI고 뭐 최근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것들이 많이 갔죠. 오늘 또 SK이노베이션까지 가고 뭐 엔캠 뭐 이런 것들 가고.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왜 코스닥 중소형주 못 가고 개별주 그러니까 중소형주 못 가고 왜 그래서 우량주만 가는 겁니까? 나는 진짜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그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여기까지 잠깐만요. 하나만 더. 우리 채팅방에 오는 분들 혹시 단타 하시는 분들 아니죠? 단타 하시는 분들 있으면 1번 한번 눌러봐 주십시오. 어차피 1번 안 누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녹화로 올라갈 거니까 다시 보겠지만 여러분들 단타에서 돈이 좀 벌리셨나요? 솔직하게 나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 일봉 차트 보고 그렇게 매매해서 수익이 좀 나요?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제야 고수도 있잖아요. 돈 많이 버는. 그러니까 우리 매매를 막 좀 하는 저를 포함해서 매매를 좀 하는 소위서 매매꾼들은 20대들이야 그런 거 할 수 있지. 20대 30대 초반은. 근데 사실 40대 50대들 40대에서 50대 60대 좀 매매를 좀 하는 꾼들 있잖아요. 꾼들. 저 많거든요. 막 예전에 수익률 때 막 그 참가하다가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스타일로 바뀌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도 쟤는 단타에서 돈을 벌어봤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하느냐? 그러면 단타를 하지 않고 돈을 벌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시장에 대한 트렌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 어떤 흐름을 갈 것이다. 라는 트렌드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하고 나서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단타를 하는 사람들 말이냐? 오늘 뭐 수익 날 종목. 오늘 어떤 종목 매매해갖고 수익 날까요? 그것만 혈안이 돼갖고. 그러다가 저 막 그렇게 30대에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목 디스크 걸리고 막 어깨 걸리고 이래갖고 막 다 죽게 생겼. 그래갖고 1년 반 동안 방송 쉬었잖아요. 그거 안 되겠더라고요.
장기까지는 아니라도 중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시장의 트렌드를 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종목만 가지고 차트만 가지고 끼적끼적 되는 거는 헛방입니다. 제가 한국경제TV 그래도 제가 1999년도에서 지금 27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 만나보고 제약고수들 많이 만나봤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두 번째 설명할 걸 제가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법 개정안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유튜브 채널에 이제 들어오시면 제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방송 안 나오고 이러니까 유튜브도 안 하는 것처럼 막 보일 것 같죠. 그죠? 제가 유튜브 채널도 있는데 저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 이거 한꺼번에 다 찍으면 좋겠네. 보면 네이버에다가요. 네이버에다 안 해도 되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제 보여드리면 여기다 네이버가 없구나. 네이버에다 검색을 하면 되니까요. 그냥 유튜브 들어갈까요? 유튜브 들어가면 됩니다. 예. 제가 또 이게 독수리 타법이에요, 이거. 이게 엄청 잘 칩니다. 유튜브 이렇게 들어가면 유튜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이게 지우고 해야 되겠다. 좀 신경 쓰더라도 좀 지우고 해야 돼. 또 재밌긴 하는데. 전체 지우기? 예. 지우기. 예. 지우기 할게요. 두두두두두두. 네. 이게 됐나요? 예. 자, 유튜브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면요. 여기다가 졸교를 치면 그냥 졸교 치면 제 이름이 독특하잖아요. 그래갖고 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졸교 치면 이제 금융 아카데미 이렇게 나오거든요. 딱 치면 그러면 이제 여기다 보면 저는 쇼츠를 주로 많이 열리거든요. 자, 그러면 쇼츠 조회수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자랑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 저희는 찐 팬들이 많아서 구독자가 4,000명밖에 안 되는데요. 구독자 4,000명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진짜 충성심 강한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보시면 그만큼 내용이 좋다겠죠. 3,000, 5,000 막 엄청나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4,000, 2,000, 1,600, 1,700 거의 구독자의 100%가 아니면 50%, 100% 넘는 분들이 막 다 이렇게 보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은 그 찐 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황도 잘 하고 막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가끔씩 이제 제야 고수들 막 같이 나와서 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많이 들어오세요. 자주 안 올린다고 이제 뭐라 그래갖고 좀 자주 올리고 있는데 뭐 얘기하려고 다가 이렇게 됐지?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그 상법 개정안 요 얘기 하려고 다 냈구나. 몰랐네. 그 유튜브에 제가 올해 3월 달인가요? 그때 탄핵 이제 심판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모든 경제 유튜브 채널의 한 80%가 2,000선 깨진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올해 상반기에. 근데 제 유튜브 이렇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올해 2분기 중으로 2,600, 2,700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6월까지. 그리고 연말에 3,000 돌파할 거라고 그랬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빨리 가버렸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상법 개정안 통과되면 분명히 시장 갈 거다. 엄청나게 갈 거다. 그리고 설명을 제 유튜브 채널에서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3,200까지 갔죠.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예전에 그 국회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발의했던 그 내용으로는 2,700, 8, 900까지밖에 못 갔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한 번 더 합의해서 굉장히 강력한 내용을 다 포함시켰잖아요. 그 찾아보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할 수는 없고. 그게 되면서 3,200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이제 상법 개정안이 주는 지수 영향력은 제가 볼 때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 상법 개정안이 되니까 우리나라 지수는 5,000선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잘 모르시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이 특히 올해는 상법 개정안이 주는 증시 영향력, 특히 지수편에서는 끝났어요. 제가 그때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지수사를 무조건 봐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수사 급등했어. 근데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나? 상법 개정안 제2라운드입니다.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이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지수가 3,300까지 가는 걸로 대충 끝나고 뭐 많이 가면 3,400이고요. 그러면 이제 지수를 땡겼잖아요. 상법 개정안 내용이 너무 강력하네. 그리고 막 소액주주들의 지배구조나 소액주주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네. 그걸로 3,300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다음 뭐지? 무턱대고 다 땡겼는데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상법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서 같은 지수사라도 얘는 훨씬 더 수혜를 많이 받고 얘는 훨씬 더 손해를 많이 보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잘 보시면 최근에 코스피 우량주 차트가 많이 가고요. 코스닥의 중소형주 차트가 거의 못 갔습니다. 이거 중소형주 축 쓰는 거죠. 2차전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아요. 그러면 가만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이번에 상법 개정안의 가장 큰 핵심 그 내용은 내가 돈이 많아. 기업의 실적이 잘 돼. 근데 어거지로 지배구조를 막거나 배당을 안 하거나 그죠? 소액주주들이 반대 못하게 막았던 거 아니에요. 근데 코스닥의 중소형주는 어차피 지배구조 개선이 있고 배당을 하려고 그래봐야 실적이 안 나는데 뭔 배당이 있어요? 테마주 같은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이 통과 안 되다가 통과되면 그동안 실적이 잘 나고 지배구조가 굉장히 엉망이었고 배당도 잘 안 하고 소액주주 다 입막았던 주총에 가면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그래서 우량주 대주주만 배당 빼먹고 막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1라운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악수를 뒀는가 하면 정말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요. 원체 증권주 안 가고 지수사 안 가고 무겁다 그러고 뭐 LG에너지솔루션 무겁다 그러고 그래서 시가총액 대형주 싼 건 아는데 무겁다 그러고 생각하고 다 중소형 개별주 테마주 갔잖아요. 그래서 실제 지수가 3,300 갔는데 개인들이 신용잔고 증가도 보면 대부분 다 중소형주에 편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갈 수가 있나요? 상법 개정은 완전 반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 이번에 조선주하고 방산주하고 은행주하고 지수사하고 증권주하고 이렇게 갔잖아요. 한번 여러분들 가만히 제 의견을 듣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게 재밌어요. 조선주는 작년에 막 올라갈 때 저희는 이제 현대중공업 저희 이제 매매를 했거든요. 작년에 이제 저희 싸게 사니까. 근데 저기 뭐 얘기하려고 했죠? 요즘 제가 이제 나이가 뭐 저보다 더 많은 분들 계신데 이제 50대 초반이 되니까 옛날 라이브 방송할 때도 막 앞에 했던 얘기 안 까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50대 중반이 되니까 막 깜빡깜빡해요. 앞에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는가 하면 제가 곱씹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조선주 갈 때 조선주가 한 4년 동안 올라갔다가 급락하고 올라갔다 급락하고 올라갔다 급락하니까 개인들이 이제 조선주 가니까 작년 하반기에 안 믿는 거예요. 얘도 떨어질 거야. 그러면서 올라갈 때 이 조선주 주식을 다 팔아버리네. 조선주가 막 그 업종의 체질이 전환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방산주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주식의 상승이잖아요. 옛날에 뭐 방산주 막 비리 나왔고 막
퇴출된다 안 된다 뭐 그것 때문에 되게 겁먹었던 거니까. 이해되시죠? 옛날에 막 한국항공우주 때문에 막 겁먹었던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방산주 분석이 안 돼. 실적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예전에 히스토리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보세요. 최근에 지수사 보세요. 최근 3년 동안에 지수사 한다 그러면 주변에서 어떻게 했어요? 너 바보냐고. 그 무거운 주식 왜 하냐고. 최근 3년 동안 한국의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증권주 한다 그러면 바보라고 그랬어요. 그 무거운 주식 왜 하냐고.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이해되세요? 최근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대다수가 개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선호하지 않거나 너무 지쳐서 팔아버리는. 근데 제가 너무 놀라운 거는 2차 전지와 삼성전자에 대한 사랑은, 그리고 반도체 그 소부장들에 대한 사랑은 끊임이 없어요. 바이오주에 대한 개인들의 사랑은 끊임이 없어요. 그 다음에 게임주에 대한 개인들의 사랑은 끊임이 없어요. 그래서 수급을 보면 최근에 한 1, 2년 동안 수급을 보면 얘네도 올라와도 개인들이 손절도 안 하고 안 팔아요. 그놈의 뭔 놈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그래서 야 이거 재밌다. 그러니까 코스닥 중소형주에 신용장고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지금까지 올라갔을 때 동학개미운동은 3,300까지 갔으면 모든 종목이 다 날리고 막 돈 벌었어 이러고 처음 들어온 사람도 돈 벌고 막 이래갖고 막 내 술 사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러는데 이전에 3,300 갈 때는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개인들 철저하게 소외되고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 올라가지도 못하고. 제 말 공감하시면 1번 안 눌러보십시오. 아 내가 지금 채팅을 보면서 얘기하면 되게 좋은데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제 유튜브 채널도 했고 옛날에 와우 라이브 방송 할 때도 많이 했고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에 대한 사랑이 지나치게 강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오늘 저녁 12시 50분에서 새벽 2시 1시 아니야. 12시 50분에서 아니다. 12시에서 새벽 1시까지 제 와우 스페셜 방송이 나오거든요. 한국경제TV에. 그거 꼭 보세요. 생방. 본방 사수. 잠은 어떻게 하는데 자야죠. 커피 드시고 보세요. 거기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저희 직원들도 있고요. 최근에 한 10년 동안에 제가 시장이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시장 방향성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시장이. 그럴 때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경제 TV, 경제 유튜브 채널, 경제 포털에서 대중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그 시장 뷰가 어디로 쏠리는지를 항상 봐요. 그 전문가들의 뷰, 대중들의 뷰. 그러니까 우리 이제 2차 전지도 배터리 아저씨 옛날에 막 선풍적인 그 인기를 끌 때 제가 그랬어요. 앙드레 코스탈로니 책만 보면 알거든요. 저거 위험한데 너무 쏠림이 강한데 막 그랬거든요. 그거 막 제 유튜브 채널에서 2년 전에 그랬어요. 이거 쏠림이 강한데 이거 팔아야 된다 막. 제 유튜브 채널에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해줘요. 쏠림이 강한 걸 항상 얘기를 해줘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근데 이번에 상반기에요. 진짜 거짓말 시키고 80%가 다 2천 무너진다 그러고 되게 시장 안 좋다 그러고. 그때 관세 때문에 한번 떨어졌을 때 있잖아요. 그죠? 그 제가 그랬어요. 이 대중들의 쏠림이 너무 안 좋게 가면 반대로 간다. 그래서 난 2,700, 2,600 간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막 쫙 한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2차 전지나 반도체나 낙폭과대 종목들 섹터가 많이 있잖아요. 그 섹터들이 경제 채널이라든지 경제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경제 포털 보시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나 전문가들이 포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쏠림이 이거 진짜 안 돼.
진짜 이건 안 돼. 아, 이건 정말 힘들 것 같다. 가던 주식 계속 간다. 라고 막 쏠림 현상으로 막 몰고 갈 때가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때는요, 바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쏠림 현상이 안 나와요. 아직도 뭔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코스닥 2차 전지, 코스닥 중소형주, 코스닥 2차 전지, 코스닥 반도체 이런 쪽에 대한 믿음이 무지막지해요.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개인들의 신뢰성 무지막지해요. 이번에 셀트로는 하나도 못 가잖아요. 알테오젠 그렇게 잘 가는데. 기업이 좋은 건 알겠는데 수급이 그렇게 꼬여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훨씬 좋을 거예요. 이걸 뭐냐면 투자 심리학 그러거든요. 대중 심리학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대중 심리학이나 경제 채널 다 제가 봤을 때 제 결론은 3분기는 주도주 없다. 그리고 시장은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막 크게 급등하고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 3분기는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같은 섹터에서도 개별 재료로 가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스타 종목이 재료로 스타 종목이 나온 종목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하다.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제가 주도주를 잘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 주도주 3분기 주도주는 정말로 안 보여요. 예. 각계로 개별적으로 종목들이 막 올라가고 그런 순환매만 보이지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형태 좀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좋은 교육을 하나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시장이 너무 막 빨개갖고 교육을 할 그런 것도 없이 시장이 너무 지금 흐름이 좋네요. 잠깐만요. 보세요. 희한하게 코스닥은 못 가잖아요. 별로 이렇게 안 떨어요. 네. 그리고 보세요. 오늘 요것도 얘기해야 된다. 보면 다 알겠네. 트럼프 관련. 자, 이렇게 이제 우량주 쪽으로 가버리면 테마주도 트럼프 관련 테마주도 이렇게 요즘 많이 못 가잖아요. 중소형주가 다 그래요. 그 다음에 정부 정책 관련주도 AI 관련주 몇몇 종목이지 잘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올해 트럼프가 딱 들어올 때 트럼프 관련주 갔죠. 그 다음에 트럼프 이제 정책 관련주 갔죠. 그 다음 대선 있을 때 이 정책 관련주 막 갔잖아요. 대선 테마주 이런데. 근데 지금 이쪽이 아니라 완전히 상법 개정안에 대한 그 어떤 이 시장의 어떤 그런 그 종목 선별하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전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저는 하나는 여러분들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종목별로 다르겠지만 8월 1일이 되면 8월 2일이 되면 이제 관세가 다 끝나잖아요. 그죠? 이 관세가 다 끝납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세 다 했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무관세까지 이끌어내고 나름 평가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트럼프가 다음 놀릴 게 뭘까요? 관세도 잘했어. 자기가 뭐 완전히 만족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관세에 대한 부분도 다 정리가 됐어. 다 마무리됐어. 그러면 트럼프가 그 다음에 욕심을 내는 건 뭘까요? 저는 노벨 평화상. 그래서 지금 푸틴한테 너무 세게 밀어붙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제 그 북한이 그 또 막 북한하고 대화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비핵화가 우선이다 막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트럼프 테마주 중에서 뭐 어차피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하고 이제 척졌기 때문에 꽝이고 트럼프 테마주 중에 갈 수 있는 테마는 뭘까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하고 대북 관련주. 저는 테마주가 하나 남았다면 요게 아마 남지 않았을까.
이것도 이제 종목별로 차이가 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99.9%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도 전쟁을 싫어하는 성향에다가 관세를 하고 나서 노벨 평화상을 타면 노리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시킬 수 있거든. 지금 뭐 파월을 막 요즘 되게 좀 무서운 일이 하나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오늘 기사를 보면서 야, 이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번 보세요. 이게 제가 좀 무서운 얘기인데 이게 FMC 위원 있잖아요. 이게 FMC 위원 중에 한 사람이 그 회의에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파월의 영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트럼프는 계속 파월을 까고 있죠. 금리 인하해라. 근데 이제 이번 주잖아요. 금리 인하 안 할 것 같아요. 동결할 것 같아요. 관세를 저렇게 올려놓는데 금리 인하 할 FMC 수장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트럼프의 그런 좀 무대포적인 마인드를 고칠 수 있고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제 앞만 봐도 노벨 평화상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합니다. 지금 푸틴한테 압박가하고 뭐 김정한테 압박가하는 거 보면. 근데다가 이 지금의 대한민국 정권도 그런 거에 반대하는 정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테마주 중에서는 그쪽을 좀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그럼 대표님 그 테마주가 어떤 게 있습니까? 요거 보입니까? 좀 확대를 시켜주면 제가 다 정리를 해놓거든요. 자, 요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보이죠? 요거 그 다음에 대북 관련주 요거 아직은 이제 어떤 게 주도주인지 모르죠. 근데 이게 주도주가 되려면 팁을 하나 드리면 요걸 교육으로 대신할게요. 주봉상 대량 거래가 딱 터지면서 먼저 빡 튀어올라야 돼요. 바이오도 주도주가 되려니까 알테오젠처럼 주봉상 거래가 탁 터지면서 빡 튀어올라오잖아요. 차트 하나 보여줄까요? 또 뭐든 주도주가 되려면 그러니까 1등주가 이거 주도주가 아니고 1등주가 되려면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거래량 안 터지면 안 됩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딱 제가 지우는 것 다음 주에 배워서 올게요. 지금은 차트 한번 볼게요. 알테오젠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주봉이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뭐 곰보 같아. 이 뭐야 이게. 전체 지우는 거. 자, 알테오젠도 보면 얘가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항상 이렇게 거래량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져요. 그리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한 본격적인 어떤 정책을 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관련주나 대북 관련주에 대한 부분들을 만약에 시동이 걸었다 그러면 이렇게 거래량이 탁 터지면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1등주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테마주는 그 정도만 보면 되고 앞만 봐도 나머지 테마주 중에서는 뭐 다음번에 갈 만한 게 없어요. 자율주행도 뭐 우주항공이나 자율주행도 머스크가 뭐 트럼프하고 잘 지내야 이게 되지 뭐 아무리 뭐 삼성이 뭐 텍사스 공장에서 뭐 그걸 한다 하더라도 이게 되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리고 정책 관련주도 벌써 한 번 다 시세가 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식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테마주는 뭐 트럼프 관련해봐야 뭐 그런 것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대표님이 만약 4분기나 3분기 정도에 널 대비하고, 그러니까 3분기는 어차피 이게 춘추 종목 장세로 막 순환매 장세로 간다 그러면 대표님이 만약에 4분기를 대비해서 만 종목을 살려면 어떤 거 사겠습니까? 저는
죽어도 방산주는 안 사고 제가 현대로템을 2만 원에 발굴했다니까요. 작년에 재작년인가 하여튼 그거 막 사라 그랬어요. 우리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 근데 그게 20만 원 제가 16만 원 간다 그랬는데 20만 원 가는데 이걸 추천하겠습니까? 저는 방산주는 제가 뭐 제 몸에 칼이 들어온다고 해도 저는 들어가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아닌 건 아닌 거니까. 근데 조선주는 좀 기간 조정을 받으면 충분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아직은. 그리고 저는 2차 전지는 잘 모르겠고요. 2차 전지는 개인들이 로열티가 너무 센 데 비해서 뭐 우량 그 거래소의 2차 전지는 지배 구조가 막 해결됐을 때 좀 장점이 나오는 종목들이 몇 개 보이긴 합니다만 그게 LG에너솔루션도 있고 삼성 SDI도 있고 LG화학도 있고 굉장히 싸잖아요. 뭐 포스코 홀딩스도 있고 막 그런데 근데 나머지는 SK이노베이션도 있고 SK그룹이니까 근데 나머지는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이 정도 실적이 계속 나왔을 때는 주주가치 상법 개정은 아무리 좋아져도 배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2차 전지는 제가 볼 때 그리고 더구나 개인들이 로열티가 너무 강해요. 그리고 너무 높은 곳에서 물렸기 때문에 반등해서 손절 나올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에요. 얘들은. 내가 손절 나와야 뭐 개인들이 좀 올리죠. 손절 나올 가격대가 그러니까 제가 개인들이 매수했던 평균 단가를 한번 봤는데 에코 같은 경우는 거의 9만 원에서 10한 2, 3만 원대? 그럼 내가 9만 원에서 10, 2, 3만 원대 샀는데 그까지 안 올라와. 그럼 팔겠습니까, 여러분들? 손실률 60% 70% 되는데 못 팔잖아요. 개인들이 팔아야 가는 건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차 전지는 저는 사실은 거래량이 막 터질 때까지 터진다는 건 이제 업황이 개선되거나 아니면 유럽에 있는 어떤 대마 있죠. 2차 전지 배터리 주식이 부도나거나 그러면 이제 한번 가겠죠. 그러니까 얘 자체로 트럼프가 있을 때 실적으로 가기는 굉장히 힘들죠. 유럽에 있는 2차 전지 대마가 하나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부각될 수는 있겠지만 그거 다음에야 힘들어요. 제가 볼 땐 기업 분석 다 해보니까. 근데 반도체는요 그러지 않아요. 반도체는 중소형주라 하더라도 종목만 잘 고르면 기술적 반등만으로도 한 50%에서 70%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또 보면 삼성전기나 대덕전자 이렇게 올라오는 하나마이크론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재료 하나로 그러니까 그 재료가 하나 터졌는데 그 재료 하나로 삼성 SDI가 9%고 대덕전자가 17%고 전기가 13%고 하나마이크론이 15%라는 건 끼가 있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그죠? 그러니까 끼가 있는 애들인데 못 가고 있는 거. 전자는 당연히 뭐 기본적으로 가야 될 주식이죠. 왜냐하면 전자 얘기를 또 해볼까요? 저는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HBM 논란으로 그렇게 하이닉스에 밀리던 삼성전자가 희한하게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의 무죄 판결 딱 받고 나니까 테슬라하고 계약건이 탁 터지네. 이걸 업무론으로 봐도 되지만 어떻게 업무론으로 보겠어요.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할 때 막 쪼고 막 그러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좀 악동의 이미지를 다 보이다가 관세가 다 정리되고 나서 나도 이미지 세탁 좀 해볼까라고 해서 노벨 평화상을 노리듯이 이재용 회장도 이제는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사법 리스크가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나왔으면 우리 삼성그룹이 본격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이미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딱 나오고 나서 일주 만에 테슬라하고 삼성전자의 대규모 호재가 나오고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지금 갔어요. 반도체 관세 협상 그거 도우러 스포트하러. 제가 이게 음모론인가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이런 메커니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큰 흐름에 대한 맥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못 잡으면 쉽진 않아요.
여러분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쉬지도 않고 12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매일 떠드냐. 다른 전문가들은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나이도 50 중반에 생긴 건 그렇게 안 들어 보인다고 뭐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뭐 피부 좀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살을 제가 5kg 뺐거든요. 예전에 뭐 퉁퉁했는데 지금 날씬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소리도 빵빵하고 막 근데 사실은 제가 어제 저녁 6시부터 물 한 모금 먹고요. 아침 안 먹고 지금 점심도 안 먹고 오기 전에 그 과자 한 조각 먹고 지금 방송하는 겁니다. 왜요? 일이 너무 많아갖고 지금 밥 먹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까먹었어. 뭐 얘기하다. 아 그래.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막 큰 소리를 얘기하고 이런 거 있죠. 초능력이에요. 초능력. 1년 6개월만 유튜브 방송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막 펄펄 날지. 우리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이 만약에 저 이 모습 봤으면 배신감 엄청 올릴 거예요.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방송도 안 하면서 남의 채널 가서 말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근데 우리 유튜브 채널 잘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강의는 유튜브 채널 강의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그렇게 하고 이 PPT 교육을 좀 여러분들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안 하고 다음 주 제가 연계할게요. 교육을 좀 하나씩 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제 팁을 하나만 교육시킬게요. PPT 이거 나중에 보고 준비 많이 했거든요. 우리 담당 PD가 많이 했는데 다음에 제가 할게요. 다음에 제가 오늘 이 지우개도 그렇고 막 좀 그렇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그 대신에 여러분한테 좋은 팁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요건 참고 얘기하면 제가 요거 예전에 요거 교육하면서 130만 원 받고 강의했던 거거든요. 제가 공짜로 중기 투자, 장기 투자하시는 분한테 줬습니다. 이 차트를 딱 보면 이 교육입니다. 교육. 자, 조일교의 원포인트 레슨 교육 뭐 이러면 또 뭐 올려줘야 되는데 뭐 BGM으로 빰빠밤 빰빰빰빰빰 이거 없습니다. 제가 할게요. 조일교의 원포인트 레슨 교육. 이거 전체 지우개 하나 있으면 좋겠다. 내가 맨날 처음에는 재밌었거든 이렇게 지우는 게. 근데 갈수록 재미가 좀 없네. 자, 채팅창 그거 해야 되는데. 자, 질문 있으면 올려주세요. 시간은 별로 없지만 10분 동안. 자, 저한테 질문이 있다. 올려주세요. 질문 올려줄 동안 제가 요거 교육할게요. 정신이 없네. 내만 얘기하고. 자, 원래 여러분들이 차트를 볼 때 어떤 걸 보는가 하면 일봉을 보죠. 주봉을 보죠. 월봉을 보죠. 맞나요? 월봉을 보죠. 그 다음에 연봉을 보죠. 뭐 다 좋아요. 다 좋고 뭐 좋긴 한데 계속 질문 올리세요. 질문. 근데 사실은요. 저는 일봉 안 보고요. 연봉 안 봅니다.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 보면 큰 추세는 연봉이지 그러고 이게 보시는 분이 계신데 연봉 안 봅니다. 월봉하고 주봉을 보는데 그럼 제가 연봉을 대신해서 보는 게 뭐냐면 이거 내용 너무 좋은데 나중에 녹화 방송 꼭 보세요. 네. 자, 제가 연봉을 본 대신에 뭘 보는가 하면 이게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기 실적을 되게 중요시하죠. 그러니까 이번 분기는 얼마고 다음 분기는 얼마고 질문 올리시면 제가 요거 끝나고 나서 질문에 Q&A 해드릴게요. 그러면 보세요. 근데 맨날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면서 왜 캔들은 실적을 반영하는 캔들을 안 봅니까? 그럼 실적을 반영하는 캔들이 뭔데? 그건
분기 캔들. 그렇잖아요. 분기 캔들이 실적을 반영하는 캔들이죠. 남들이 안 보는 걸 봐야지. 근데 분기 캔들 어떻게 보냐? 대표님 분기 캔들 어떻게 봐? 분기는 어떻게 돼요? 예, 3개월에 하나. 그러면 이 보세요. 요게 월봉이잖아요. 맞죠? 그 월봉을 3개로 나누면 되네. 3. 그러면 분기 차트가 되네. 그럼 3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볼게요. 분기 차트를 3을 딱 누르면 그럼 이게 분기 차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기간을. 분기는 어떻게 돼요? 1분기 1, 2, 3, 2분기 4, 5, 6, 3분기 7, 8, 9, 4분기 10, 11, 12. 근데 7월 30일이잖아. 그럼 분기 차트 어떻게 해야 돼요? 예, 6월 30일로 딱 맞추면 되죠. 이렇게. 이게 분기 차트예요. 그러니까 연봉보다는 훨씬 좋고 월봉보다는 중간에 있고. 그래서 저는 큰 차트를 볼 때요. 항상 분기 차트를 하나 딱 세팅해 놓고 봅니다. 그죠? 근데 요거는 각 증권사마다 이렇게 6월 30일까지면 6월 30일 차트만 딱 나오잖아요. 그럼 7월 지금 30일이면 지금 차트, 분기 차트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근데 각 증권사마다 반영되는 차트가 있습니다. 특히 광고는 못 하겠는데 그러면 이제 7월 30일 그럼 분기 차트가 7월 30일까지 분기 차트가 나오는 증권사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 것들은 되게 좋죠. 이건 분기 차트가 안 맞잖아요. 지금 6월 30일 딱 끝나야 되는데 기간이 밀리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됐죠? 예. 되게 좋아요. 이거 잘만 이용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자, 하반기장은 그래서 매우 좋게 보는 아니요. 하반기장을 좋게 보는 게 아니고요. 저는 장을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학개미 운동처럼 모든 종목들이 다 가진 않고 이제 갈 종목들이 가겠죠. 과연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떤 종목이 수혜를 볼 거야.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이런 재료가 나오면 어떤 종목이 수혜가 될 거야. 그러니까 2000년도, 2021년도에 3천선에서 매매했던 개인들은 그냥 대충 해도 돈 버는 장세였고요. 앞으로 그런 장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3천을 가든 4천을 가든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그죠?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지수를 좋게 본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안정적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법 개정을 통과하고 가장 강력한 상법 개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시장이 좀 외부의 어떤 악재에도 잘 많이 안 흔들린다는 거죠. 그동안 엄청 많이 흔들렸잖아요. 이제 많이 안 흔들린다. 그러니까 좀 편하게 좀 흔들릴 때마다 주식을 사도 지난번처럼 막 엄청나게 막 떨어지는 그런 형태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막 5천 가서 좋은 장이라는 게 아니라 지수가 좀 안정적으로 떨어질 땐 조금 뭐 적게 떨어지고 막 급하게 막 500포인트, 막 700포인트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잘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종목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뭐 장 좋다고 막 주식 안 하는 사람이 돈 싸들고 들어와 봐야 돈 벌 수 있는 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코스닥 소형주들이 완전 물려 있어서 계좌가 계속 반등.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코스닥 소형주가 왜 못 가는지. 신용장군 엄청나게 생기고. 코스닥 대형주, 코스닥이 좋아질까요? 보통 있자 인생을 살면서 주식을 하다 보면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게 교훈을 받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경쟁력을 자기가 계속 만들어 가잖아요. 전문가도 그렇고. 근데 말빨로 하는 전문가하고 경쟁력을 갖고 하는 전문가는 나중에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주식은 계속 가는데 가다가 좀 조정을 좀 크게 받아도 다시 좋은 주식은 또 가요. 근데 안 좋은 주식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반등을 할 때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 소형주가 그거예요. 특히나 코스닥 소형주 중에 실적이 잘 안 나는 종목도 있죠. 테마주 이런 것들. 그러면 사람도요. 계속 꾸준하게 준비하고
노력하고 이런 사람들은 한번 기회가 오면 쫙 올라갈 수 있는데,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기회가 줘도 그냥 반짝 올라갔다가 그냥 다시 죽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코스닥 중소형주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중소형주가 나름 경쟁력이 있고 실적이 잘 나지 않으면 나중에 거래소가 많이 올라가고 코스닥이 좀 적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키 맞추기 어차피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키 맞추기 때문에 코스닥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 반짝 올라오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이런 얘기 자꾸 하지만, 싼 주식들,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 주식들, 막 테마주 이런 것들을 하는 습관을 가지지 마세요. 그냥 그 교육비 비싼 수수료 냈다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각 섹터별로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섹터들은 개인들이 손절 나오기 전까지 좀 힘듭니다. 이번에 올라갔던 것도 한번 보세요. 지수사, 증권사, 조선주, 방산주 제가 아까 다 설명했잖아요. 그 어느 섹터도 개인들이 많이 가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지쳐 있거나 오랫동안 기었거나 분석이 안 된 섹터였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똑같겠죠.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고, 로열티가, 개인들이 충성심이 강한 종목, 개인들이 로열티가 강한 종목, 개인들이 그러니까 이 종목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손절 안 하거나 잘 안 팔 것 같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가능하면 좀 앞으로 탄력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물론 이제 개인들이 그 일반 뭐 메이저 세력이 얼마 없고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어서 가는 종목이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그렇고, 전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오에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이제 트럼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제도 지금 나온 건데 되게 재밌는 건데, 지금 이제 관세 물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의 바이오 종목들이요, 이제 묻지마로 가는 종목들 시대는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이게 알테오젠도 이번에 그 작년에 이제 제가 그것도 바닥에서 잡아냈는데, 히스토리를 보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외부에서 뭘 하나를 딱 도킹을 해서 딱 붙여버리니까 굉장히 살아나가잖아요. 지금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 포함해서 바이오주 중에서 60% 이상, 그 70% 이상이요, 외국의 빅파마들이나 외국의 투자자들 봤을 때 경쟁력이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바이오 종목 나중에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수요일 날 다음 시간에 뭐 정리를 어떻게 때가 되면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오늘은 첫날이니까 그냥 크게 흐름만 잡아드리고요. 이제 둘째 날부터 이제 종목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기업 분석해드리겠지만, 글쎄요, 저는 바이오는 예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바이오도 종목별로 엄청난 차별화가 나올 수 있는 시장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 의약품 관세를 세게 매기고 있단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부를 해야 되는 시장이다. 이게 4천을 간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안 되는 종목은 철저하게 소외되고, 되는 종목들은 계속 가는 장세가 될 것이다. 또 4분기에 또 새로운 또 주도주가 나오겠죠. 그리고 내년에도 방산주 같은 또 슈퍼 울트라 주도주가 나오겠죠. 근데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실적이 잘 나와야 되고요, 업황이 턴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개인들의 로열티나 수급이 꽉 막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업종으로는 잘 안 보이잖아요. 종목으로만 보이는 거니까. 주도 업종이 가기에는 이제 막 조선주나 방산주처럼 이렇게 주도 업종이 가기에는 이제 좀 힘들고요. 개별 우량주, 개별 종목들이 스타 종목이 나오는 시대가 이제 된 거죠.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양도세 50억이 10억 되잖아요. 그러면 또 연말에 또 시장이 좀 더 안 좋을 겁니다. 10월부터 시작되겠죠. 그죠? 그것도 좀 생각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1시 40분까지인데 요거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거니까요. 그 나중에 녹화 방송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 유튜브 채널인데요. 유튜브에다가 조일교 치면 제 이름도 특이해요. 조일교. 맨날 부모님한테 그랬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이름이 특이하냐. 여기 들어오시면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쇼츠 좀 올려드리고 또 영상도 많이 이제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게 탁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조회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한 방이 있거든요. 한 방이 제 유튜브 채널은. 이제 밥을 안 먹어갖고 이제 힘들어요.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는 더 많은 걸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